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2일 오후 4시를 넘은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경원 대표의 연설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자유한국당 그 어떤 사람의 연설보다도 정말 뛰어난 명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연설문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전문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가짜 비핵화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그 외에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취해지는 각종 정책의 실패들, 탈원전, 미세먼지 정책 실패, 그리고 4대강 보호 철거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이 정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정말 명연설이었습니다. 뒷부분에도 정말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라는 말로 매듭을 지었는데, 오늘 지금 네이버 뉴스를 보시면 아수라장이 된 국회, 난장판이 된 국회,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겁니다. 나경원 대표의 이런 연설이 이어지는데 중간에 그 내용을 듣다가 정말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 비핵화에 대해서 지적하는 대목에서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대표가 단상으로 올라가서 삿대질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항의가 이어지면서 연설이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20분 동안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의연했고, 결국에는 참다가 나중에 워낙에 본회의장 내부가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데 굉장히 강단 있게, 정말 그동안 글쎄요, 이렇게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격앙된 모습으로 한마디를 날리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아수라장이 된 국회는 집권 여당이 만든 난장판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연설 내용 잠깐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연설 초반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위헌적이다 라고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 쇼크, 분배 쇼크, 소득 쇼크로 이어졌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맞죠? 이것은 역대 최악의 수치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2.7%였는데 무려 0.6%나 떨어진 2.1%로 낮춰서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했습니다. OECD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죠.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고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네, 또 일자리 정책도 언급합니다.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자, 경제정책 실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다가 이제 비핵화로 넘어갑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민주당이 발끈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맞죠?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핵심을 묻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계속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느냐? 김정은에게 속은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과 공모해서 국민들을 속은 것이냐? 지금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당 의원들 웅성웅성 시작해지면서 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 쪽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예, 그렇죠.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온 무슨 4.27 판문점 선언, 비핵화를 전제로 해온 모든 정책들, 비핵화를 전제로 이루어진 군사 분야의 합의서 전부 폐기되어야 하죠. 이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서 정말 내용이 참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건너뛰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 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자, 이 말이 나옵니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연설이 끊깁니다. 이때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사과해라, 고성을 지르고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올라가서 항의하고 따지는 이 말이 나옵니다. 네, 워딩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죠.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나경원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이미 외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행보를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달았던 제목이 탑 스포크스맨이었습니다. 김정은의 탑 스포크스맨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것은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와 같은 여러 외신들에서 이미 외신에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참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 연설을 그야말로 20분 동안이나 중단시키고 정말 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말도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경제안보라는 국가의 두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철희 부대변인도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좀 들으세요. 네.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과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주십시오. 듣고 나중에 가서 항의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지금 10분이 지난 상태인데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또다시 나와서 의장석까지 올라가서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어떻게 듣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네요. 계속 사과하고 연설해라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 20분 동안 20분이 경과해서 다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 하면서 같이 외치고 있죠.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의회당은 여러분, 이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의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샤우팅 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원내대표님 잠깐만.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난장판이죠.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리고 그 아수라장을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집권 여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글쎄 이 정도의 정부에 대한 비판도 듣지 못하는 자세라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지막에 정말 호소하듯이 일갈하면서 말을 했지만 이런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과 독선이 이 문재인 정부를 더욱더
독단적으로 만들고 더욱더 정말 자신들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지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100번 동의합니다. 정말 이 정도의 비판도 듣지 않으려 하면서 무슨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정말 나경원 대표가 보여준 오늘 모습 정말 의연하고 굉장히 20분을 참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터트리듯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도 굉장히 적절하고 정말 시원하게 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날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정말 청와대도 발끈하고 뭐 이해찬 여당 대표도 발끈하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국회 연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 국가원수 모독죄로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도 대통령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묻겠다고요? 제1야당 원내대표를 굉장히 시대착오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언급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 모독죄는 이미 없어진, 폐지된 법입니다. 형법 104조 2에 있던 국가 모독죄는 1988년에 폐지됐습니다. 정말, 예.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이 청와대도 오늘의 이 연설이 굉장히 아픈 데를 찔렀던 것인지 바로 이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또 논평을 냈는데 청와대는 뭐 한종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나 대표의 발언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이 아니길 더더욱 바란다. 말이 안 되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을 모독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김정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모독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아니면 속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것이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해외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평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네, 오늘 언론들은 하나같이 무슨 나경원 대표의 발언이 국회를 아수라장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네이버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어떠한 비판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이 국회를 정말 아수라장, 난장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